자, 미스트로3 기사를 검색해보면요. 시청률 폭발에 이어 유튜브도 들썩거린다. 그리고 빈예서. 미스트로3 감성 괴물 트로트 천재. 그리고 빈예서 400만 뷰 쾌속 돌파. 11살 빈예서 400만 뷰. 자, 이 미스트로3와 빈예서라는 이름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구나 라는 말들이 왜 절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라는 것이죠. 특히 이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서 울려 퍼진 이 노래 소절들 하나하나가 여전히 많은 분들의 가슴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아들에게 어머니가 말하는 그 감성을 이 빈예서 양이 너무나 잘 소화하게 되면서 이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과 많은 할머님들, 어머님 나이대, 아버님 나이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벌써 제 영상이 빈예서 양의 영상들 조회수가 평균 수만 뷰에서 많게는 20만 뷰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보잘것없는 영상을 보는 이유는 빈예서라는 아이를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큰 감동과 감격을 줬던 이 빈예서 양의 모정 무대 있잖아요. 이 모정 무대에 엄청난 비하인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빈예서 양을 잘 알고 있었던 분들, 이날 모정 노래에 정말 감정적으로 큰 감동을 느끼셨겠지만 평소 빈예서 양의 컨디션에 비교해 본다면 이날 컨디션이 완벽했다라고 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이 빈예서 양이 직접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보를 받은 내용이긴 했는데 빈예서 양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날 목감기가 심해서 정말 중도 하차를 해야 하나 굉장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빈예서 양은 목감기가 심해서 그냥 포기를 할까? 무대를 내려올까? 그런 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빈예서 양의 유튜브 채널로 알려져 있는, 제가 한번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이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 불과 1000명대에 불과했는데 야 벌써 60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일조를 했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뿌듯하기도 한데 어찌됐건 빈예서 양의 유튜브 계정으로 달린 댓글 중에 진짜 고백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너무 힘들었는데 자신이 잘 해낼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이다.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이 이 빈예서 학생의 이야기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저보다도 더 정리를 잘해가지고 정말 잘 올리는 선한 유튜버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제 영상을 아마 이 빈예서 양이나 아버님, 할머님들 중에 또는 지인분들 중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앞에서 짚어드렸던 이 가짜 뉴스들의 행태가 갈수록 되게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만 가짜 뉴스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이 대표적인 가짜 뉴스 채널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 영상의 썸네일 있잖아요. 상단에다가 미스트로3 빈예서, 뭐 할머니 어쩌고 저쩌고, 뭐 미스트로3 빈예서, 충격 오열, 뭐 충격 사태, 엄마 이혼, 엄마 재혼, 아빠 오열,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는 중국집 간판 같은 빨간색 큰 4글자를 적고요. 위에 한 줄로는 글씨 제목을 적습니다. 패턴이 항상 똑같습니다. 미스트로3 빈예서 어쩌고 저쩌고. 자, 그 채널들이 가장 가짜 뉴스들을 좀 많이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 그런 채널들이 빈예서 양과 이 예서 양의 부모님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짜 뉴스 때문에 힘들어진 예서 양의 이 감정이 이 노래에 묻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노래에 묻어나는 예서 양의 감성은요, 그야말로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자라오던 그 애틋했던 심정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런 감성을 낼 수 있는 건 그런 가짜 뉴스들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더불어서 빈예서 양이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영상 중에 이렇게 지역 행사, 여기도 진주시였다라고 해요. 진주시에서 빈예서 양을 모르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상도 진주다 보니까 여기에도 빈예서 양을 응원하고 좋아하는 팬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날도 중앙시장에서 예서양은 행사를 시작하는데 우렁차게 인사를 합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라면서 박수까지 유도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이 예서양은 행사 무대를 열심히 띱니다.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예서양이 정말 열심히 행사를 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안쓰럽다 또는 기특하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빈예서 양은 이렇게 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행사도 뛰고 무대에 나가서 무대에 서고, 이때도 보면은 트로트 신동으로서 예서양이 작년에 나왔었던 오디션 현장인 것 같아요. 이때는 어머님 사랑합니다 라는 노래를 불렀고, 이때부터 리틀 송가인이다 라는 별명이 좀 따라다녔던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분들은 송가인 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빈예서 양의 어떤 팬클럽도 아니고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만큼 노래를 또 기똥차게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트롯 가수들 중에 어린 친구들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막 자라나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인데 너무 그렇게 내 가수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짓밟으려고 한다거나 너무 선을 긋는 거는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빈예서 양이 송가인이라는 스타를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송가인 가수가 됐건 다른 가수가 됐건 그 가수에게 또 다시 좋은 영향력으로 행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건 어렸을 때도 이렇게 많은 오디션 무대, 방송 출연, 행사장 출연 정신없이 예서양이 다녔던 걸 알 수 있고, 이때도 경로 위로 행사 초청 영상입니다. 이 빈예서 양이 이렇게 초청 무대도 많이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던 걸 알 수 있는데, 하나 놀라운 건 예서 양이 안 그래도 혼자 노래를 부르는 가수잖아요. 나이도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뒤에 백댄서가 선다거나 아니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듀엣 가수가 있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 작은 체구의 어린 소녀가 이 큰 무대를 채우려다 보니까 텅텅 비어 보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영상으로는 못 틀어드리고 있지만 예서양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놀랍게도 이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노래소리만으로 이 텅텅 비어있는 무대를 꽉 채워버립니다. 그게 이 빈예서라는 가수로서의 존재감 아니겠습니까?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더 놀라웠던 건 이 진주 가요제 때 모습이에요. 이때 이제 빈예서 양이 딱 출연을 해가지고 비 내리는 금강산을 쫙 부르는데, 자 보세요. 이 표정부터가 이미 남다르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빈예서 양의 노래를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나이대가 될수록 느껴지는 감동과 감격이 더 배가 되고 더 거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장면에 보면 요 세션 연주자분 계시지 않습니까? 요 세션 연주자분이 예서양을 지그시 쳐다봐요. 이 눈빛이 보이시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굉장히 뭔가 감정에 좀 사무쳐 있는 표정이 보입니다. 물론 이 예서양의 노래에 맞춰서 곡을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옆에 계신 분의 표정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남달라요. 보통은 노래 부르는 가수를 보지 않고 악보를 보기 마련이거든요. 이분도 그래서 악보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날은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내리쬐가지고 눈이 굉장히 부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연주자분은 악보에 눈이 고정이 돼 있지만, 이분은 악보가 아니라 예서양을 굉장히 탁
많은 감정에 섞인 표정으로 보고 계세요.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어린애가 이런 감성의 목소리를 낸다고? 실제로 보면 그 다음 장면에 이렇게 탁 뭔가 굉장히 몰입해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서양의 노래에 순간적으로 굉장히 몰입을 하셨던 게 아닐까, 감동을 하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와중에 보면 이제 다시 저분이 연주를 쭉 해나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옆에 다른 연주자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 제가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예서양을 바라보던 이 연주자분의 표정이 우연치 않게 잡혔지만 절대로 그냥 노래 연주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세션 연주자의 대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빈예서 양의 노래는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음 무대, 그 다음 무대, 앞으로 남아있는 경연 무대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서양이 모정을 불렀을 때 목소리 컨디션이 감기로 인해서 좋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컨디션 관리를 잘해가지고 무대를 서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우리를 놀래킬 무대가 또 펼쳐진다는 이야기의 방증이겠습니까? 참 이 빈예서라는 참가자의 성장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많은 분들이 심장을 쿵쾅쿵쾅 거리게 느끼시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 더 놀라운 건 이 빈예서 양의 옆을 지키고 있는 든든한 두 분, 아버지하고 할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할머님의 경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앞서서 한번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 할머님은 예서양을 누구보다도 잘 아꼈던 엄청난 조력자이자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예서양이 할머님을 위해서 요번 미스트롯3의 모정이라는 무대를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알고 보니 할머님을 위한 선물도 예서양이 착실하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예서양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이 할머님에게 이 비싼 안마의자를 선물을 했다고 해요. 이 안마의자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도 마음을 먹고 겨우 구매를 해드린 게 이런 안마 기기들입니다. 뭐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하는 안마 의자인데 이걸 예서양이 노래를 불러서 경품으로 탄 안마 의자를 할머님에게 선물로 드렸다고 해요. 참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그냥 예쁘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좀 크게 감동시킬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참 이렇게 할머님을 생각하는 예서양의 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프시다고 하는데 아마 예서양이 선물해준 이 안마의자가 할머니의 휴식 시간을 꽉 채워주는 효녀 상품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빈예서 양을 생각해보면 빼놓을 수 없는 가족이 아버님 빈민아 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빈민아 씨가 아시다시피 예서양을 할머님에게 맡겨두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던 악플 중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아버지 사생활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 어린 딸을 엄마한테 맡겨두고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미 다 자란 소녀인데 아빠가 같이 데리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악플도 댓글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 영상들에 말이죠. 여러분, 모르면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곤 합니다. 제가 직접 조사해보고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요. 이 빈민아 씨, 예서양의 아버님이죠. 정말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팩트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길 바래요. 자, 이 빈예서 양의 아버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길래 왜 근처에 어머님의 집에 딸을 맡겨두고 자신은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 잘 보세요. 이걸 또 다른 유튜버들이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이 워터마크를 좀 가운데다가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눈에 보이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독특한 음식이에요. 고기를 위에다 올려두고
이렇게 불을 쏴가지고 만들어 먹는 음식인데 이게 바로 일명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트럭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아마 그런 거 다녀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푸드트럭이 참 놀라운 게 자세히 보면 카드 결제, 뭐 전화 주문 가능하다 이런 표지판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빈민화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게 빈민아 아버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푸드트럭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이미 수년 전부터 운영을 하셨고 알고 보니까 진주시 내에서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 글로벌 푸드존에 입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쳤고 선발된 입점자들만이 그 푸드존에 이 푸드트럭에 갈 수 있는 이 장소에 입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의 레슨까지 받았고 그 진주시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리 대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7명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서양의 아버님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하루 종일 이 작은 공간에서 음식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이 아버님의 모습을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예서양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11시까지 운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좁은 공간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요리 만들면서 예서양이 뒷바라지를 한 것이겠어요. 이런 아버님을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예서양 그 이후로 특히 올해부터 굉장히 많은 행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름이 막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마다 항상 아버님이 함께 다니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린 예서양을 누군가 옆에서 돌봐줘야 하고 행사를 다닐 때 보조를 해줘야 하고 챙겨줘야 하는 매니저 역할을 아버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푸드트럭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 예서양의 아버지가 얼마나 예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서양도 아버지와 할머님을 위해 또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할머니도 자신의 손녀와 아들을 위해서 또 희생하는 삶을 결국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이 애틋한 가족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왜 이 빈예서라는 어린 친구가 지금 이렇게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 오래오래 사시라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어떠신지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김현우도 인정한 트로트 천재 빈예서 모정 영상 400만 뷰 쾌속 돌파. 지금 미스트롯 3라고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빈예서 양을 극찬하는 기사들이 점점 더 뒤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 이 미스트롯 3에 이미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던 우승 후보들이 있거든요. 김소연 양이라던가 진혜연 양, 오유진 양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고 최수연 씨도 마찬가지죠. 근데 갑자기 다크호스 돌풍처럼 등장해가지고 지금 미스트롯 3 관련 기사를 싹쓸이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어린 11살, 12살의 빈예서 양이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미스트롯 3를 시청하고 있는 무려 최고 시청률 17%가 넘은 자타공인, 지금 대한민국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에서 빛나고 있는 존재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도 나와요. 괴물이자 천재다. 미스트롯 3의 판도를 뒤집었다. 괴물이자 천재라고 극찬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 빈예서 양이라는 겁니다. 이 미스트롯 3는 역시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영상들의 조회수도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특히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의 화려한 기한에 온라인이 들썩거리고 있다. 11살 트로트 천재 빈예서의 모정은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 TV조선 공식 채널 통합 400만 조회수를 단숨에 돌파한 후 무섭도록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빈예선은 이미자의 모정을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게 풍부한 감정선으로 표현하며 안방극장을 그야말로 눈물바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여기에 보컬의 신 김현우가 감정을 넣었다 뺐다 갖고 노는 괴물이자 천재라고 극찬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찬이 어느 정도 쏟아지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쏟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은 400만 조회수라는 결과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황당한 이야기냐? 이 빈예서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빈예서양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무서운 신예로서 극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제가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이거는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빈예서양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미 각종 노래자랑에 음악방송에 출연을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왔고, 제가 이 행사장 때의 모습들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빈예서양 보면은 이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에서 대상을 또 받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빈예서양에 대한 악플러들, 악평들이 지금 이 유튜브를 뒤덮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 빈예서양에 대한 많은 악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말 황당한 악플 중에 하나가 외모 지적입니다. 야, 어떻게 10대 소녀에게 외모 지적을 할 수가 있죠?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요, 남자이건 여자이건 마냥 예쁘고 귀엽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빈예서양이 사실 좀 굉장히 말랐어요. 굉장히 깡말랐기 때문에 이게 어머님의 입장에서, 할머님들의 입장에서 좀 많이 먹고 살이 좀 쪘으면 좋겠다, 요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제가 악플러라고, 악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외모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특히 이 빈예서양이 치열이 조금 고르지 못합니다. 교정해라, 이빨 좀 교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감히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빈예서양 치열이 고르지 못한 것에는 저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타고난 치열이 안 좋은 부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치과 가서 흔들리는 이빨 뽑는 경우 잘 없습니다.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던 실에 걸어가지고 뽑는다거나 그냥 내가 손으로 뽑는다거나 밥 먹다가 뽑힌다거나. 근데 아시죠? 그렇게 어린 시절 흔들리는 이빨이 막 빠지다 보면 치열이 고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이빨도 꼭 치과에 가서 뽑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정 비용이 쌀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확실히 조금은 저렴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정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발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눌해집니다. 아무래도 이 철사 형태로 이빨을 고정하는 형태의 교정을 가장 많이 하는데, 물론 유아기 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유아기나 이 어린 시절 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 하고 나면 노래 부르는 게 쉽지 않아요. 만약 빈예서양이 풍족한 집안에서 자랐다던가 그랬다면 치과에 가서 이빨을 잘 뽑고 교정도 진작에 했겠죠. 여러분, 교정하려면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빈예서양이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불러오는 가수로서의 활동을 안 했다면 교정할 수 있겠죠. 돈도 돈이고 노래를 부르며 활동을 해야 하는 지금 가수 활동을 이미 엄청난 행사장을 돌면서 해왔던 빈예서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교정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는 건데, 아니 가수에게 왜, 그것도 어린 소녀에게 외모 지적을 하냐라는 거죠. TV조선의 이 많은 이 빈예서양의 노래 무대의 영상들을 보면요, 댓글이 다 막혀 있습니다. 왜 막혀 있었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플들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다 댓글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걱정이 돼서건 뭐 좋아서건 간에 외모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 어린 소녀가 받기에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깟 교정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고 이 빈예서양만의 자신만의 외모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외모보다는 감성과 노래 실력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또 예쁘지 않건 모나건 뭐가 됐던지 간에 이 어린 친구들에게 있어서 외모 지적을 한다라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빈예서양의 노래 무대를 듣고 감성팔이를 했다, 막 이런 악평을 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악플러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보다는 보컬의 신 김현우 씨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올 하트를 받은 게 아니라 극찬을 했어요. 괴물이라고 극찬을 했고 실제로 마스터들 대부분이 폭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빈예서양의 노래 실력에 대해서 악평을 한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 가수들보다도 많은 가수 활동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참 제가 보고 들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점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자,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렇게 지금 빈예서양에 대한 외모 지적에 따른 악평, 악플들이 달린다라는 건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법적 조치까지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빈예서양 같은 경우는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제성을 싹쓸이하고 있다. 제2의 김태현이 되는 게 아닐까. 물론 다른 어린 참가자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얘기는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만큼 차세대 스타로서 이미 주목받고 있는 것이 빈예서양이라는 거예요. 이미 장윤정 씨로부터도 프로가수다 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의 뭐 다른 참가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참가자들 중에서도 이미자 선생님의 모정을 부른 빈예서양의 이 풍부한 감정선은 마스터들만이 아니라 안방극장마저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실예로 이 빈예서양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또 제가 그걸 올리니까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 따라서 올렸더라고요. 참 웃긴 부분이긴 하지만, 자, 제가 또 하나 새로운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빈예서양이 노래 부르는데 여기 주변에 보이세요? 빛이 번쩍거릴 때마다 주변에 뭐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눈비가 같이 내리고 있는 이 무대에서 빈예서양이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열정, 이런 노력 해보셨냐라는 겁니다. 악평, 악플 다는 분들 이런 노력을 해보시고 나서 노래에 대한 평가, 빈예서양에 대한 외모 지적 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서 지금 빈예서양이 손에 들고 막 춤추고 있는데 이거 뭐로 보이세요? 제가 여러 번 좀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자, 손을 잘 보면 바로 지폐들이 이렇게 집혀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 트롯 가수들은 현장에서 용돈을 많이 받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아니라 다 큰 성인 가수들도 실제로 용돈을 많이 받아요. 어르신들이 현장에 많이 계시고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흥을 막 돋궈주는 이 가수들을 보면은 어르신들이 나와서 용돈을 막 주는데, 이 어린 소녀 손에 이렇게 들려있는 용돈을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좀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생활고로서도 쉽지 않았던 이 빈예서양인데 이렇게 눈비 오는 현장에서도 노래 부르면서 이 5만원 지폐 손에 들고 있고 노래하는 이 앳된 모습이 얼마나 참 애틋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이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이게 안 보이냐라는 겁니다. 뭐 감성팔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빈예서양의 노래 실력이 너무나 출중하고요. 그리고 빈예서양이 단순히 노래만 잘한다라고 하기에는 이 어린 시절부터 보여줬었던 그 인성이 많은 분들을 감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래도 잘하고 인성도 갖춰져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이 빈예서양이 지금 주목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응원과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팩트를 내버려 두고서 지금 그런 악평, 외모지적, 그분들 나중에 정말 큰 코 다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빈예사양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진주 시민의 날 행사장이었는데 사회자분이 나와서 갑작스런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 앞에 계신 아버님 어르신들이 계신데 혹시 트로트 메들리 준비를 해왔냐, 가능하냐 라고 하니까 빈예사양이 1도 망설이지 않고 네, 준비해 왔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자분의 이 안내에 따라서 빈예사양이 트로트 메들리를 막 불러요. 굉장히 좀 즉흥적인 요청이자 요구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예사양은 망설이지 않고 노래를 부릅니다. 자, 보세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용돈을 손에 들고 눈비 쏟아지는 이 행사장 환경에서도 눈비가 쏟아진다라는 건 이게 날씨가 덥단 얘기겠습니까? 춥단 얘기잖아요. 한여름에도 비 맞으면서 노래 부르면 이게 더울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춥겠죠. 진짜 이런 걸 보면 빈예사양이 이렇게 무대에 최선을 다하는 프로페셔널한 마인드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빈예사양의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 빈예사양의 엄마를 알고 보니까 라면서 제가 올렸던 영상의 썸네일을 그대로 가져다가 가야금 연주자인 어린 소녀와 축제 현장에서 놀았던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빈예서 엄마 알고 보니, 빈예서 아빠 알고 보니 막 요딴 소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가정사에 대하여 감나라 배나라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채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 채널들이요, 수십만 명의 구독자, 50만 명 구독자 막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많이 번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런 채널들의 특징은 우후죽순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유사 채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채널들을 싹 취합해서 이 빈예사양의 아버님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유튜버들도 협조가 많아져서 충분히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채널들 다 삭제 조치시킬 수 있습니다. 채널 자체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 어린 친구에 대한 것만큼은 가짜뉴스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픈 가정사인데. 자, 그런데 황당한 얘기가 또 하나 나왔어요. 바로 빈예서 양의 할머님입니다. 자, 네이버에 빈예서 할머니라고 검색을 하면요, 좀 황당한 블로그가 하나 보여요. 모르겠어요. 이분이 알고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빈예서 양은 할머니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할머니가 한때 유명했던 트로트 가수였다라고 한다. 이미자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했던 할머니가 바로 트로트 가수 김선옥 씨다. 남자는 괴로워, 사랑의 꽃밭 등의 히트곡을 남기시기도 했고 1970년대 후반 결혼으로 연예계를 떠나기 전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셨다고 한다. 이게 맞는 사실일까요? 이게 맞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면 이 빈예서 양이 이렇게 소개가 될 때 사양식적으로다가 MC건 마스터들이건 그 얘기를 언급 안 할 리 있겠습니까? 빈예서 양이 이 노래 부를 때 할머님을 위해서 부른다라고 이미 말을 했어요. 근데 왜 그 얘기 안 했을까요? 가짜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왜 가짜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얘기가 뉴스 기사건 다른 블로그건 그 어디에도 없이 딱 이 글 하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딱 하나 올라와 있는 게시물이에요. 왜 제가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김선욱 씨라고 되어 있는데 할머님의 성함은 김영순 할머님 되십니다. 이름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만약 개명을 하셨나? 근데 아버님인 빈미나 씨와 김영순 할머님 둘 다 본명으로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 본명으로 나온 분인데 이름부터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까 앞에 보면 김선옥 씨라는 이름으로 남자는 괴로워, 사랑의 꽃밭 이런 노래 불렀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수 김선옥 사랑의 꽃밭 나왔을까요?
김선옥이라는 가수분은 따로 있습니다. 최근 2022년 4월달까지도 활동을 했었던 유튜브 영상들이 2020년도까지 활동했었던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꽃밭이라는 노래를 검색을 해봤는데 김선옥이라는 가수가 불렀다라는 이야기. 자, 남자는 괴로워. 남자는 괴로워라는 노래가 있었나라고 봤는데 그 노래조차도 남진 선생님이 부른 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저게 사실일까요?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유튜버들 팩트체크는 된 걸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 빈예서 양과 할머님 가족들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을까요?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바로잡기 위한 영상을 저는 꾸준히 올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하네요.